답변서의 취지는 싫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신용대출, 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대출과 약관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약관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대출은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약 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개인의 생을 할 때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있으면 해당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과는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도 해약 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반영됩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약관대출의 경우 해약 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면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해당 보험사는 채권자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약관대출의 경우와 다른 점이죠. 그러면 보험사는 개인의 생의 법리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율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보험사에 배당된 퍼센테이지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내어주어야 할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험사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신용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혹을 느낍니다. 내주어야 할 돈을 안 주고 받아야 할 돈에서 까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유혹입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생을 통해 받는 변제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 그대로를 보험사가 사실상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채무자나 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약 환급금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했는데 보험사가 먼저 해약 환급금을 받아가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청산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개인의 생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사가 제출하는 이의신청서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회사에 방문 후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된 해약 환급금을 대출금의 상계 처리 시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의 이의신청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유 중인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당사 대출금의 상당 금액 원금 11%를 상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해약 환급금이 신용대출의 11%에 해당하였나 봅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야 할까요?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 보험사에서는 채무자 보고 보험을 해지하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보험 해지하고 상계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보험사가 개인의 생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 신청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후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회생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약환급금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상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이의신청서에 채무자 보고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상계해달라고 요청 또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받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희는 의뢰인 분들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이의신청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저희도 거의 동일하게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의 취지는 싫다입니다. 해지 안 할 거고 상계 처리도 안 하는 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보험사의 이의신청서를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의뢰인분들은 보험사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했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신 분들 중에 답변서를 채무자 본인 보고 적으라고 한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전달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맡기려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를 하신 분이 간혹 계십니다. 슬쩍 물어보면 수임료가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저렴해서 그 사무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일일이 답변서 제출해 주는데 비용을 더 받으니까 결국은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되도록 비용이 너무 저렴한 사무실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